한동훈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당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깐 오늘 시장 하락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우려할 만한 사항인 건지 지금 오후장 컨닝 페이퍼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의 페이퍼 안에는요.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하향과 함께 이 반도체주에서 자동차주로 손바뀜이 이어질까라는 걸 키워드로 꼽았거든요. 오늘 시장 하락과도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씩 분석을 해주시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지금 시장 하락 요인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FOMC 의사록 발표 어젯밤에 있었고 이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의견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의사록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는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한 번 더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준위원들 18명 중에 12명이 9월 달에 한 번 더 한 번 더 올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그 CM여체에서 제공하는 걸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리고 9월 달에는 안 올릴 것으로 지금 그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크게 볼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 가장 큰 게 지금 중앙권 증시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홍콩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국은행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던 거고 특히나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이 중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회담을 앞두고 있는 건데 지난번 국무장관 방문 때도요 방문 전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했었죠. 지금도 옐런 재무장관의 방문 전에 어떤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제한 이야기, 수출 제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GPU 제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제한하겠다. 서로 만나기 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미중 갈등 요소가 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 가는데 싸우러 가는 게 아니죠. 뭔가 만들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무장관 방문 때도 마이크론 제재하고 나서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더 관계가 더 좋았던 것처럼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중국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도체 하락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부터 좀 그 하이닉스 매도 의견 하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건데 어제 나왔던 의견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챗GPT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모습 때문에 빠진 거지만은 이거는 4월 달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결국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말해준 것은 결국 삼성전자 실적도 1분기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 반등 요소가 된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다 기회가 되지 않겠죠. 결국 시장 반등 나올 때 그 반등을 이끌 섹터가 어디냐. 그쪽의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에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반도체 하락에 우리가 손을 같이 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떼기에는 좀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은 아시겠지만은 이 AI라는 것이 어떤 단기술이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도 좋게 보고 있고 이게 하반기까지가 아니라 2, 3년 동안은 이쪽이 좀 좌우할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잠깐의 어떤 노이즈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차 군단하면서 반도체 절반, 자동차 부품 혹은 자동차 절반으로 포트를 구성했는데 그렇죠. 오늘 수익률만 따지면 거의 자동차가 10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포트 안에 저희가 대거 포진되어 있잖아요. 리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 급등했죠. 그다음에 성우혜택도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고요. 맞아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아진산업인데 아진산업도 지금 신고가 기록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진산업도 제가 이제 6월 중순 지나면서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제일 먼저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아진산업이었죠.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다만 제가 어제 무료방송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요. 저는 오늘부터는 수익 실현 관점을 보겠다라는 거고 성우혜택 같은 경우도 엊그제 무료방송 말씀드렸고 수익 실현했죠.
SL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SL도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또 가장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역시나 SL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개 종속회사 중에서 또 자동차 램프 쪽에도 좀 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SL 같은 경우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급등이 시작했죠. 서현이하도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적신 들어가면서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게 뭐냐? 자동차고요. 가장 안 좋았다 좋아지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실적신의 주인공들이 실적이 좋은데 금방 빠지겠냐? 오늘 자동차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 실적이 좋은 섹터 쪽에서 우리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웬만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오늘도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최근 한 달 새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많이 사서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많아 오늘 이걸 더 들고 가자고 할까 매도하자고 할까 현동 매니저님의 리뷰를 기다렸는데 아진산업은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나는 이제 매도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네, 저는 성우하이텍하고 아진산업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수익 시전 쫙 했고요.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 좀 팔고 근데 좀 빠져 있는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본 키워드가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손이 바뀌나였는데 다시 저희는 돌아와서 반도체의 타임을 또 노려봐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종목 무엇일지 키워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식지 않는 AI 열기. 여러 가지 또 악재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뭐 과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라는 것도 있는 건데 이 열기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그런 소리 안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로 자리 잡은 이 AI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도 시장은 좀 주도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반기에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 주요 AI 관련 ETF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뭐 한미반도체, 류닉 같은 경우 이 어떤 주도주들이 올라왔던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 건데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 AI를 대거 편입했던 상장 지수 펀드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EDI 메가테크라고 해서 국내 주요 이 증권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좀 고른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는 이 메가테크 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 주요 애널리스트들 인기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뽑은 종목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AI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KDI 메가테크가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증권사 전문가들 센터장들 봤을 때 이 AI가 하반기까지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확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좀 좋게 본다는 이야기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TSMC 생산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TSMC GPU를 전량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TSMC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주문 양을요. 그래서 삼성에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게 처음에 삼성으로 또 준다 그랬다가 다시 TSMC가 한다 그랬다가 최근에 국내 보도를 보게 되면은 삼성이 또 생산할 거다라고 했던 건데요. 어제 대만전자 15에서 삼성이 아마 일부 물량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또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조건은 이 3나노하고 후공정 이야기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이제 미세공정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후공정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어떤 수주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런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관련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를 향한 채도체님의 뚝심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면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핵심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려서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정 나왔다고 지금 또 말씀드린 그렇고 또 새로운 종목인 거니까는 이것도 관심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 새롭게 공개되는 첫 번째 반도체 주입니다.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오셈을 갖고 오셨네요. 반도체 품질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원래는 미국 기업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없던 매출이 지금 HBM으로 집중하는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오셈은 새로운 주가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원래 국내 초대형 반도체, 그러니까 국내 초대형 반도체 사라고 나와 있으면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가 주로 거래했다. 마이크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미국과만 거래하다가 이번에 국내 초대형 반도체 사하고 품질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의 그러니까 국내 초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말하는 거잖아요. 엑시콘이 원래 지금 상장사거든요. 엑시콘이 주로 이 SSD 검사 장비를 공급했는데 엑시콘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 공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네오셈이 지금 이원화해서 공급할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네오셈도 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또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 삼성전자가 지금 H뱅 같은 경우도 이 생산 그 캐파를 2배로 늘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생산 캐파를 2배 늘리죠. 당연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 연초 수주 잔고가 1,000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사실 좀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지금 다시 한번 좀 그 급등 과정에 있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물 소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거로 보는 거고요. 오늘 반도체 조정과 함께 같이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 새로운 거래처가 삼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5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5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오셈을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가격은 3,550원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반도체 안에서 나왔고요. 네.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 똑같은 반도체일지 아닐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중국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사실 빠진 건데 네. 이게 앨런 재무 장관이 간다고 해도 물론 기대를 조금 합니다만 네. 되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근데 미중 갈등이 사실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구하고 이 앨런 재무 장관의 어떤 그 회담이 잘 될지 모르겠으나 이 우려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이제 앨런 재무 장관 방문을 앞두고서 이 갈륨하고 게르마늄이라는 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제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히토리나 흑연으로 확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히토리도 그렇고 흑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고요.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그 중국으로 GPU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18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중국은 그럼 나 소재 안 줄게라고 해서 소재를 수출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약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전 상무부 차관이 이건 시작에 불구하다. 다른 쪽에서 더 수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80에서 90%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가 먹히는 거죠. 이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규제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오늘 방중하고요. 9일날 오는데 이 안에 뭐 조그만 성과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보는데 다만 뭐 조그만 성과가 있을 뿐이지 이게 확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중국 수출 규제 우려감에 있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업종에서 또 대표가 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수혜주로 보는 테마가 딱 하나, 히토류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그쪽인가요? 히토류는 그것도 맞는데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 흑연도 있고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히토류는 아니고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핵심 2차 전지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돌려서 말씀해 네. 주시는데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네. 리튬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리튬이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튬이 중요한데 그동안 좀 오버슈팅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 조정이 많이 나왔던 건데 오히려 이 리튬이 이제 네. 그 중국이 어떤 그 수출 제재가 되면서 이걸 만드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지금 하이드로리튬을 보게 되면은 이 리튬 플러스가 지분 18% 인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수산화 리튬을 좀 생산하게 된 건데 수산화 리튬 제조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이 수산화 리튬 제1공장을 지난번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3,6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지금 그 충남 금산군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만금에 이 수산화 리튬 제2공장 건축 허가를 이제 그 지난달에 신청을 한 건데 3월달에 새만금에 입주 계약했고요. 4월달에 용지 매매 계약했고 지난달에 건축 허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산화 리튬하고 이 고순도 탄산 리튬을 만든다는 건데 여기서는 연산 1만 톤 규모, 그다음에 이게 완공이 되면 연산 5만 톤 규모까지 확대를 할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튬 관련주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또 좀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는 하이드로 리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웬만한 리튬 관련주 다 빠져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 미중 갈등이 좀 길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어떤 그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그 29,9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29,900원, 목표 주가는 3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하이드로 리튬을 그 안에서의 수혜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처럼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하이드로 리튬이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중요합니다. 4시에 무료 방송 시작할 건데요. 자, 주초에 말씀드렸던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이런 것들 다 급등했고 오늘 수익 실현했고요. 후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쪽에 있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방법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현덕이 덕분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